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빙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낚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체험 낚시가 아니고 빙어 낚시를 마리수로 하겠다. 한번 나가면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최고의 마리수를 찍을 수 있는 방법, 남들보다 한 마리라도 더 잡고 더 빠르게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빙어 전투 낚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그 첫 번째, 낚싯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익스트림사에서 나온 아이스로드라는 낚싯대예요. 지금 요거를 지금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품절이래요. 저희가 추천을 해서 너무 많이 팔렸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품절이라서 요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낚싯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낚싯대를 사서 제가 사용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리기가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써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 중에서 이제 빙어 낚시에 대한 카페, 제일 큰 카페죠. 즐빙 카페에서 낚싯대, 장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추천을 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낚싯대가 없이 만약에 낚싯대를 구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낚싯대를 결정을 하는 가장 제일 큰 거는 저는 빙어 낚싯대를 송어 낚싯대랑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는 낚싯대는 사지 않습니다. 저는 전용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어 낚싯대도 되고 빙어도 되고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좀 로드가 좀 뻣뻣해요. 그래서 송어 낚싯대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견지 낚시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이 그 찌가 예민하게 오는 거를 표현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처럼 전투 낚시를 하겠다. 입질이 오면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후킹을 하고 바로바로 올리고 이제 전투 낚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예민한 낚싯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리가 이렇게 굉장히 연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낚시하는 초리대 영상 잠깐 보시죠. 자, 이렇게 입질이 왔을 때 바로바로 초리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만 까딱거리면 후킹을 한번 탁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후킹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쭉 전동릴로 올리는 요렇게 낚시를 하셔야 마리수를 할 수 있고 빠르게 입질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낚싯대가 이렇게 초리대처럼 이렇게 연하지가 않고 보면은 초리대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초리대가 뻣뻣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빙어 낚시, 송어 낚시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낚싯대가 이렇게 초리대가 뻣뻣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초리보기로 낚시를 하시기는 어렵고 요런 낚싯대는 이제 찌보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어 낚싯대 겸용으로 되어 있는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찌를 연결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더 많이 잡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마리수,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낚시 방법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처럼 무조건 마리수, 나는 예민한 입질 파악을 해서 남들보다 한 마리건 두 마리건 더 많이 잡고 빨리 내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민한 낚싯대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복 투자를 하시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낚싯대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는 낚시 방법은 오늘 전투 낚시, 마리수, 누구보다 많이 잡는 낚시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수심 측정이 되는 전동 릴입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베이트 릴처럼 이렇게 감아서 하는 것보다 전동으로 해갖고 쭉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빨리 올라오고 빨리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한 번 더 빨리 올릴 수가 있으니까 더 마리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수동으로 하는 빙어 낚시보다 전동 릴로 하는 낚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심이 측정이 되는 릴이 굉장히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빙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느 수심층, 그 수심층을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층을 수심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 왜 수심 측정 릴이 좋은가? 그거는 내가 그 탐사를 하기가 좋은 거죠. 2m 내려서 놓고 입질이 없어 3m, 4m, 5m 이렇게 정확하게 수심층을 나눠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심 전통 릴이 기본적으로는 한 16만 원대 정도 하는 릴이 많아요. 그래서 릴 한 대가 그 정도 가격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저도 낚시해야 되죠. 아연이도 해야 되죠. 우리 아들도 하면 해야 되죠. 그래서 릴이 이제 3대가 필요한데 릴 한 대 값으로 전동 릴 3개에 이제 로드까지 샀습니다. 자, 이걸 다 사는데 한 16만 원 안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전동 릴 한 대 값과 저는 이제 가성비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가격에 대비해서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고 무조건 전동이 제일 좋아요. 전동이 유리하고 어쨌든 마리수를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빨리 올릴 수 있고 빨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수심을 측정하는 게 조금 불리한 거죠. 대신 얘는 낚시를 하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낚시하는 방법 보고 오시죠. 여기 베이트릴에 보시면 이렇게 거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요거의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면 가격대가 좀 비싼 거는 몇 메다 몇 메다 몇 메다 이렇게 제가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몇 메다인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내릴 때.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숫자를 제가 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수심층을 확인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다 여기 수심층에서 물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수심층까지 내리고 나서 입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입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챔질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한번 이렇게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으셔서 이제 물고기를 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리면 아까 그 자리에 다시. 요거는 내가 수심을 지금 맞춰서 걸어놨기 때문에 굳이 안 잡고 있어도 돼요. 지가 알아서 딱 수심이 되면 이렇게 딱 멈춰요. 요것도 요렇게 봐. 바로 입질 다 오죠. 입질이 한번 들어오면 그 수심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애들이 들어오는 데에다가 수심을 딱 맞춰 놓고 요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그 수심에 딱 떨어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릴보다는 한 번 더 손이 가고 이제 수심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불편함 대비 가격이 공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16,000원, 그건 16만 원. 그래서 그런 가격 대비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지우개 전동릴을 사용을 하고 있고 빙어 낚시에 저는 지우개 전동릴은 깡패다. 가격 대비 엄청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릴에 대한 것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하는 거는 작년에 찍은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자, 이제 채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트릴에다가 각도기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위로 하는 게 편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드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라인을 연결하기 전에 요 앞에다가 저희 찌낚시에서 쓰는 여기 원형 구슬 요거 하나를 넣어 줄 거예요. 왜냐면 면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슬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연결을 해서 요 가이드라인 다 연결하고 올게요. 이렇게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한 바퀴 이렇게 꽈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줄이 여기 꽈준 동그란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팔자가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죠?
요 원에다가 이제 핀도레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밑에 방향, 여기 보시면 밑에 방향, 요게 이제 채비 위에 방향. 근데 솔직히 요거는 위아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밑에 방향으로 하고 요건 위로 하라고 하니까 요거 먼저 끼울게요. 바늘을 먼저 다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먼저 채비부터 연결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요 동그란 라인에다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맨 밑에다가 싱커를 연결하면 됩니다. 싱커는 저희는 로드가 저희 기본적으로 3g까지라서 저희가 1.5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도레를 연결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바늘을 이렇게 한 개씩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풀리면서.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끝이 초리대까지 올라오지 않게 요 정도에서 면사를 매줘야겠죠. 하나를 꺼내서 두 줄을 이렇게 같이 잡으시고 원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줄 노란색 줄하고 빨간색 줄을 같이 잡으시고 얘가 이렇게 5바퀴 도는 거예요. 원 안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덮고 나서 얘가 이제 엉키지 않게 이렇게 두 겹이 되지 않게 이렇게 잘 일자로 쭉 펴서 면사를 이렇게 빼주고 옆에 있는 끈은 짧게 잘라줄게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매듭에 핀도레 연결하고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싱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비는 이렇게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채비를 하셔서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빙어 낚시를 할 때 최대한 편하게 빠르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원하는 낚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지고 있으면 편한 것들, 이제 기타 소품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저거 있으면 편하겠네. 아, 난 저거까지는 없어도 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정보 정도로만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빙어 낚시 가방입니다. 자, 요거는 얘가 이제 살림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채비랑 이제 로드랑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여기 통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로드. 저희는 아들이랑 셋이 하기 때문에 로드 3개. 그리고 이게 지우개 전동릴. 전동릴 3개. 근데 지우개 전동릴은 이렇게 건전지가 있어야 돼서 여기 건전지도 같이 해갖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는 빙어 바늘하고 그리고 싱커. 그리고 이제 구더기를 끼울 때 바늘이 작아서 끼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더기를 잡을 수 있는 역핀셋 이런 것도 있으면 좋고, 요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있는 곳에서 여자분들 쓰시는 이런 쪽집게, 이런 거 구더기 끼울 때 편한 집게, 그리고 이건 합사 가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빙어를 잡게 되면 저희가 지퍼팩에다가 뭐 한 50마리건 100마리건 담아갖고 바로 얼음에다가 놓고 바로 냉동을 해가지고 집에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퍼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요거는 뜰채. 빙어를 이제 얼음이 뚫려 있는 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걸 요렇게 떠내기도 하고, 요 빙어를 요렇게 떠서 봉투에 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뜰채 필요하고, 요거는 빙어를 떼는 거예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빙어를 잡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빙어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빨리빨리 빙어를 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구더기를 뗄 때 바늘이 이렇게 길잖아요. 5개가 달려서.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 싱커 있는 부분을 여기다 걸고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더기를 이렇게 끼우는 거죠. 요것도 있으면은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라연이 거랑 내 거랑 이렇게 2개. 그리고 요거는 바가지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 통을 한 번씩 물을 한번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물을 이제 얼음에서 이렇게 뜰 수 있는 바가지. 근데 요새는 여기다가 이제 기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항에서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가 있잖아요. 워터 펌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바로 얼려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폭이나 그런 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빙어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폭이 내지는 그 물고기 물을 이제 어항에서 순환하는 그런 거를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게, 요거는 뭐냐면은 기타 발판이에요. 기타 발판. 기타 치는 분들 발 이렇게 얹는 발판. 근데 요게 빙어 낚시를 할 때 그 얼음 위에다가 낚싯대를 그냥 바닥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각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투 낚시에서. 이제 그래서 발판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높게, 요만큼 내리면 이렇게 낮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요거를 저희는 충동 구매로 낚시점에서 사니까 요게 13,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요게 인터넷에는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기타 발판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 요게 자석인데, 요 자석을 요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걸 왜 만들어 놨냐면, 낚시를 하다 보면 바늘이 이제 막 엉키고 뭐 이렇게 막 해갖고 이제 잘라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그 바늘을 그냥 아무 데나 놓게 되면 그 바늘이 예민하고 잘 안 보이고 막 이래서 애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은 꼭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 바늘을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 놓으려고 요거는 지금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건데, 요런 거 지금 하나 있으면, 요런 거는 이제 편의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물을 여기다가 채워서 빙어를 놓고 나면 얘를 이제 내가 다시 봉투에다가 담을 때 얘를 또 다 일일이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사이즈가 맞는 이렇게 요게 들어가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요런 게 채반, 요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원래는 이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뚜껑이 덮이면 좋은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는 걸로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빙어가 잡혔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쏙 물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빙어가 여기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털어내면 돼서, 요것도 지금 빠르게 낚시할 때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 이렇게 빙어 낚시 소품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빙어 낚시를 할 때 마리수를 할 수 있는 전투 낚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얼음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얼음 속에서 이제 럭셔리, 빙박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얼음 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럭셔리 빙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번째 럭셔리 빙박 캠핑 낚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